안녕하세요. 신뢰무기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주식투자 시황 및 주도 테마 분석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는 최근에 하락한 12,000 부근에서 지지 나오고 지금 1, 2, 3, 4일 정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CPI 발표 전에 지금 굉장히 흐름이 상승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나라 휴일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122평선과 22평선 부근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부근에서요. 하지만 일단 하락 추세에서 보시면은 이 122평선 저항 맞고 하락하죠. 저항 맞고 하락하고 쭉 밀리고 여기서는 다행히도 122평선을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 보면은 매수 지분과 매도 지분, 그러니까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이야기했죠. 여기는 122평선 밑에 있으면 매도의 힘이 엄청 많은 거고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지면 그나마 매수의 힘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122평선을 이게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렇게 많이 놀아주면 이 122평선이 이렇게 터닝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정을 다 끝내고 이렇게 우측으로 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미국 시장의 주가가 이 122평선을 돌파해서 요 위에서 이렇게 좀 세게 위에 올라와서 위쪽에서 좀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논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간으로는 봐서 여기 이 120평선 부근 가면 또 저항을 맞고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CPI 발표와 동시에 이게 갭 상승을 장대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 이때 한번 이미 매물 소화를 좀 해놨기 때문에 한번 더 세게 상승해주면 이 박스권 상단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 여기요, 이 노란 박스 상단과 이 상단에서 이렇게 좀 조정 과정, 시간 조정, 그러니까는 보시면요, 지금 하락했잖아요. 하락 후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조정이라는 거는 지금 하단부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좀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흐름이 좀 나오다가 여기 또 상단부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점점 상승 추세를 확대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위쪽에서 이 에너지를 위 상방으로 계속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매물들이 위에 많기 때문에 242평선, 482평선 요 부근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이 부분을 넘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4,000포인트 요 위로 넘어서 안착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 까마득하죠. 여기 보면 그렇게 넘어준다는 게 좀 까마득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 정고점을 넘어주기 전에 일단은 이 122평선 부근과 이 13,000 부근을 넘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위에서 안착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이 하방으로는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 무너뜨리고 내려왔지만 일단 이때 상승할 때 만들었던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잠시 조정을 하더라도 이 5위평선 부근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이 돌파 시도,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 작업과 한번 저항 맞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또 저항 지지받고 다시 여기를 돌파 시도하면서 몇 번을 두드리고 이 이후에서 돌파해서 이 이후에서부터 여기서 놀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놀고 나서 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다시 한번 놀리고 또 돌파를 시도하고 이후에 또 올라가서 가면 또 14,000이 또 있거든요.
그럼 14,000에 또 부딪히고 또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상승으로 가거든요. 한 방에 절대 못 가는 구간입니다.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전쟁이 종전했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상승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방으로는 좀 쉽단 말이에요. 이게 매물이 밑에 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는 더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이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 맞고 하락하면 악재를 붙이면서 금방 이걸 또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000선 부근을 지켜주는지 굉장히 지켜보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벌써 며칠 4일 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흘러내리고 추석 연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목요일날 이 십자 돛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십자 돛지를 만들고 5위평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양을 나타내주고 외인 기관이 이렇게 막판에 매수를 해준 모습이 좋았습니다. 외인 기관이 막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날 내일 이게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갭상승하면 또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갭상승, 음봉, 다시 갭상승 뭐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우리 하락했을 때 반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월요일부터 좀 반등을 좀 CPI와 같이 좀 반등을 좀 세게 해주면 22평선 부근 800 부근까지 반등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22평선까지 움직임을 한 다음에 저항이라든지 이 박스권, 또 지금은 다행인 거는 이 박스권, 노란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위에서만 이렇게라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다시 122평선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매물 소화하고 여기를 올라서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처럼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여기 지금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제가 너무 높게 그린 거 여기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여기를 돌파해 주기 전까지는 일단 하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하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 추세는 이제 여기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매물 소화한다거나 여기를 밑에를 이탈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그 흐름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올라서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 이 노란 박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노란 박스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평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122평선도 내려오고 있는데 아예 우리나라 시장은 이 120평선은 근처에도 못 가죠. 미국 시장은 여기서 한번 122평선으로 올라갔다 왔잖아요. 보세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다른 거 보세요. 미국 시장은 이만큼 122평선 올라갔다 왔고 이만큼을 위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고 지금 122평선 금방 돌파하려고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이렇게 여기를 122평선이 이렇게 눕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크로스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도 있지만은 우리는 아예 하락 추세의 각도가 크거든요. 이게 하락 추세의 각도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보다 우리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아예 122평선 접근을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매수 매도의 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는 매도세, 거의 매도세만 있는 거예요. 매도세만 있어요. 매수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 122평선을 넘어줘야만이 매수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서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올라서도 122평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얘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현금 비중 50% 확보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다행인 거는 아무튼 그 목요일날 상승 추세 흐름으로 약간 바뀌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황을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FOMC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9월 13일 CPI 발표가 있어요. CPI 발표, 그 다음에 9월 20일 연중 금리 인상 등 주요 일정 체크, 이 부분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환율 잘 봐야 돼요. 환율 1400원 돌파하는 순간 그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내년 중반이면 경기 침체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역실질적 장세가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와야 거기서부터 다시 그 부양 정책, 그러니까는 금융 장세가 되면서 새롭게 주식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할지, 좀 더 또 하락하면서 구간 조정할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역실적 장세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폭락했던 거는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역실적 장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좀 어떤 지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FOMC 0.75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시장이 거의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말 정도에 한 4% 정도, 3.5, 4.4% 정도까지 올랐을 때 아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종전이나 이런 게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수 관련주로 지금 관련해서는 HLB 제약, HLB 그룹 관련 바이오 내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린뉴딜, 태양광과 풍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2차전지, 삼성 인수합병 로봇, 그리고 포르쉐와 애플페이가 새롭게 테마가 형성됐었죠. 근데 요게 연말까지 아직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두 개 눌리면서 잡으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살만이 11월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눌리면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운전 방산, 미중 갈등 밀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눌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상장 테마 관련주 코리아 FT하고 3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3기는 기업 상세 공시에서 올려놨으니까요. 꼭 여기 제 유튜브에다가 기업 상세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과, 이거는 네옴시티 대장주, 그리고 이거는 포르쉐 상장 대장주를 상세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건 꼭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포르쉐가 연내 상장 추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슈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코리아 FT 3기 눌리면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애플페이 12월 전국 편입해서 쓴다는 게 이것도 이슈가 계속되니까 한국정보통신 이슈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눌리면서 매매를 하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상승을 잡는 매매를 해야 되고, 네옴시티 11월 빈살만 방안이 있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눌리면서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도 9월 30일 테슬라 데이가 있기 때문에 로봇도 분할 매수, 눌림 매수 가능하고요. 로봇은 9월만 있는 게 아니고 9월 30일, 10월 26일, 그 다음에 여기 그 뭐죠? K 로봇 테마 ETF, 이것도 9월 중 또는 늦어도 10월 초. 그 다음 삼성 부회장 창립 기념일에 기념일인데요. 맞죠? 11월 1일 회장 승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신경영 발표에 또 로봇 이슈가 막 부각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이 제임스 힙이 연말로 출시 연결됐기 때문에 일단 2022년 연말까지는 로봇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로봇은 그래서 제가 계속 서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테마, 제가 이거를 왜 스윙을 안 잡고 계속 서핑을 하는 이유는, 이 세력들은 항상 종목이 가치를 끌어내린 다음에
그 매집을 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내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리고 있을 때 반등 나와서 수익 주면 챙기고, 또 내리면 또 매수하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또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요 9월 30일이 다가갈 때, 만약에 9월 30일 한 일주 전이나 이때는 비중을 좀 더 실을 거예요. 그때는 스윙 투자 개념으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이 로봇, 그 로봇에 대해서 유일 로봇, 에브리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 이런 휴림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차피 일정이 있고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9월 텍소노미나 10월 중 확정 예정이 이게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체코 두코바니 이런 것도 11월 전 최종 입찰서 제출 예정이고, 빈살만이 또 11월 방한하면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해주면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아리백 참여 선언하고 삼성전자가 환경 경영 전략을 곧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또 이슈가 됐어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조정이 없어서 그렇지, 조정해주면 또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테마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방산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대형 수급주란 말이에요. 수급주.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이 매우 큽니다. 이 종목들이 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안 하고 방산은 참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수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산 테마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분할 매수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테마도 잠깐 움직였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시장과 함께 잘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애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량 테마도 지금 뭔가 좀 사그러드는 분위기고, 에너지 테마도 사그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한데 금량, 미래나노텍,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거의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매매하기 어렵고요. 3기 눌리면 매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 좀 더 조정해주면 분할 매수해 볼 생각이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지수가 지수 바닥권에서 9월 21일, 그러니까 FOMC,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그때 지수 관련주 움직일 때 메타버스와 게임 이런 것들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뉴스나 지금 이슈나 뉴스가 나와도 바짝 할 뿐이지 거의 이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그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뉴스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있다가 뉴스 나오기 전에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자율주행 테마, 이건 지수와 같이 움직이면 될 겁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UAM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하고 같이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권을 다지고 그때 매매하시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테마 HLB 제약, HLB 글로벌, 지금 HLB 간암 3상 결과 모든 인종수 생존기간 등 타고난 효과 확인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간암 생존기간이 20개월 돌파한 HLB FDA 승인 가능성에 자신감. 그러니까 FDA 승인 또 이런 재료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 로봇 목요일날 한번 움직였죠. 로보의 로봇 ETF를 붙였으면 좀 더 이해가 붙였다면 만약에 상한가로 끌고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갔을 텐데, 여기 우림 TPS 붙였나? 아닌데 다른
SP 시스템즈에다 붙였죠. 그래가지고 로봇 보면 해성 TPC에다 붙였죠. 뉴스를 ETF를 해성 TPS에다 붙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뭐라 해야 되죠? 그 시가총액도 보세요.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대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붙이면 우림 PTS나 해성 TPS가 이거를 뉴스를 붙이면 다른 애들이 반짝할 뿐이지 얘들이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주도주가 대장을 해야 되는데 대장을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로봇이 굉장히 힘이 좋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다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9월 30일까지요. 그래서 흐름이 아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를 신중하게 좀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매물 소화 과정이 강하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박스권의 상승 추세로 자꾸 뭔가 뉴스는 안 붙였는데도 굉장히 흐름이 양호한 상태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로보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로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굉장히 또 좋게 움직이죠. 계속 서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휴림 로봇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좀 밀리고 있는데, 얘도 그 끼가 있지만 일단 뒤로 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조금 약해요. 에브리봇도 약하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약하고, 우림 BTS 얘들도 좀 반짝했지만은 이렇게 쭉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세 개 위주로. 그 다음에 원전은 한신기계, 우진, 오르비텍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빈살만 11월 방문이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세력은 일단 빈살만 방문하면 11월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방문하기 전까지 일단 빼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빼서 어느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매직 구간을 만들고 나서 그 11월 빈살만 방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 시점에 개미들 걸 이렇게 털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무너뜨립니다. 차트를 무너뜨리고 아주 안 좋은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개미들 다 털어가지고 털어서 매집을 해요. 이 매집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매집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빈살만 방문의 이슈를 띄우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야 자기들이 이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교육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세력이 이렇게 50%를 밑으로 빼고 만약에 50% 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집한 다음에 이렇게 50%를 다시 그 가격까지 올리면요, 이게 50% 빼고 이거는 100% 버는 거예요. 100%. 이런 식으로 50% 빼고 다시 100% 버는 거다. 그래서 세력은 빼고 올릴 확률이 높다. 이게 한 80% 정도의 확률로 나와요. 이게 보통 그 다음에 재료가 좋은 것들은 그냥 여기서 그대로 좀 올라가면서 그냥 쭉 슈팅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2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고 이슈가 남아있는 그 종목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빼버릴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다시 이런 매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11월 빈살만 방문하는 시점에서 끌어올린다. 결국은 가치를 끌어내려서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없고 손절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를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내리면 좀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잖아요. 우이평선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쭉쭉 내려오니까 이때는 가만히 서먹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가 막 꼬임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다시 사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텍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 그 한미글로벌의 대장인데요. 대장이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 고점에서 지금 꼬리가 나왔는데 피레침처럼 그래 터지면서 피레침 나왔죠. 그러면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이거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영상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됐으니까 영상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림도 조정 좀 하겠죠. 히림이나 유신, 시아특수강, 조정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지금 지수가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내일부터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수와 관련해서 얘가 또 이렇게 슈팅을 막 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파동을.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거는 얘 종목은 조정하고 조정 후에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살만 방문에 맞춰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세력은 빼버릴 수도 있다. 어디까지? 빼버리고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요 위에서 살 때는, 위에서는 비중을 좀 조금만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단기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쭉 조정을 음봉, 뭐 2음봉, 3음봉 조정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스윙으로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림, 유신, 뭐 세아특수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이 2등입니다. 지금 유신이 2등이고, 유신도 굉장히 좋죠. 단일가가 끝났고 지금 이제 또 한번 움직일 텐데, 그러면 월요일 내일 움직임이 오히려 유신도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투자 맛이라는 거예요. 단기 투자,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고, 짧게 수익 나오고, 2음봉, 3음봉 조정해준 이후에 다시 스윙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히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아특수강, 다스코 마찬가지. 이 박스권을 항상 넘어주는지,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넘어줄 때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요 밑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공략을 하든지, 어정쩡한 데서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단기 투자로만 접근. 그 다음에 폴스의 IPO 관련해 가지고는 3기가 있습니다. 이 3기가 지금 상승 추세,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여기 음봉 돋지나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음봉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에서 지금 또 굉장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또 이것도 기업 분석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아마 여기서 움직임을 가지고는 단기 투자만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다가 다시 눌림 자리, 눌림이 없으면 만약 고가 놀이만 하다가 상승 추세 돌파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직 1차 상승이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돌파로 진입하든지, 아니면 눌림에서 스윙으로 접근하든지. 돌파로 진입하면 단기 투자로만 해야 돼요. 코리아 FT 마찬가지. 당상승에서 눌림 보면 상승했다가 거래대금 터지고 지지 중이죠. 조종인데 지금 조종이 여기에서 조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조종하고, 아니면 살살 올라가면서 조종한 다음에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게 지금 고가놀이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밀려가지고 6,400원대 여기 부근에서, 아니면 122평선 부근까지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중요한 거는 2차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리아 FT 3기, 아직 코리아 FT는 분석을 안 했는데 시간 나면 얘도 분석을 제가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좀 약하죠. 보면 좀 약하니까 얘들은 한 3등은 항상 일단 배제하시고, 일단은 1, 2등 위주로, 여기도 1, 2등 위주로, 항상 1, 2등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상승했다가 사실 무근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1차 상승에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눌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동 아직 그 12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세력이 어디까지 뺄 줄 모르니까 항상 이 음봉하고 좀 뭐죠? 도치성 캔들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거래대금 내려오는지 보고요.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밀리고 있죠. 이제 1, 2, 3, 4, 5일, 한 5일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 요 22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보면은요, 시가총액이 대명에너지 5천억, 8천억, 요거는 거의 10조,
하나솔루션 10조,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여기 그 544억이지만, 그 다음에 신성ENG, 하나솔루션 우선주야 이거 따라다니니까 그렇고, 신성ENG는 요것도 보세요. 그 5천억. 굉장히 S에너지하고 SDN은 이거 좀 1000억짜리지만, 이런 애들은 요 최근에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대장들을 매매하려면 요 22평선 부근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여기 22평선 부근까지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워낙 세니까 저기 올라가고 있는데 22평선 부근이나 22평선을 깬 자리, 여기 그 세력주들은, 이건 세력주거든요. 세력주들은 지금 약해요. 신성ENG는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되죠. S에너지 이런 거. S에너지는 여기도 22평선 부근, 그 다음에 SDN은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가죠. 이게 대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입니다. SDN은 세력이 빠진 모습이에요. 광림, 근데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광림이 지금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뉴스를 붙이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여기 242평선에 저항받고 하락하죠. 그러니까 저항받고 하락하는 구간에 여기 돌파 못하면 요거는 계속 하락 추세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자리에서 가장 저항을 받는 곳이 242평선이거든요. 242평선 맞고 저항받고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하다가 22평선과 62평선이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자리에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이 길을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 위에서 여기 120평선이 위로 누블라 하네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요 밑에서 놀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이 종목이 빠른 시일 내에 요걸 치고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간다면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풍력도 삼성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붙이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 바닥에서 십자 도치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거의 그 바닥권은, 그러니까 조종의 바닥권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십자 도치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분차트로 들어가서 작은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마찬가지 22평선 밑에 무너져 가지고 좀 폭력은 좀 약한 모습이에요. CS 윈드도 마찬가지 약간 태양광보다는 약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도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항공우주도 좀 많이 밀렸고, 현대로템도 여기서 계속 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22평선 부근은 이거 중심좀 지지 나오고, 여기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슈가 나오면 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 시가총액이 얘도 3조, 5조, 4조, 요 2조 이런 시가총액이 너무 큰 것들은 이게 저는 움직임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합니다. 참고만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뉴플렉스 신고가 형성하고 드디어 좀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 5위평선 부근에서 이탈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지 보면서 너무 높으니까 단기 투자 개념으로만 접근합니다. 선익 시스템도 지금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트도 상단부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정해주고, 이 중간 부분, 박스 중간 부분에서 지지해주면서 다시 반등한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MP도 마찬가지입니다. MP도 여기 중간 부분 지지해주면서 다시 5위평선이 20평선들 다 넘어서가면서 이제 상승 출발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약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UAM, 네온테크도 계속 밀려가지고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외바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외바닥 좀 슈팅 나와서 적어도 한 12평선 이상은 슈팅이 좀 나와주고, 4,000원대까지는 슈팅 나와주고 다시 조정해주고 뭐 이런 좀 바닥 따지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UM이 바닥 따지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낙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는 좀 뭔가
좀 반짝반짝하니 양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좀 내려와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요 안에서 이 종목들이 좀 반짝반짝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 SL도 마찬가지. 예, 얘들이 너무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이 박스 돌파를 하면서 좀 여기 좀 놀아줘야, 그리고 오른 엉덩이가 이렇게 추세를,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그러면서 이평선하고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너무 심리가 안 좋아서 종목들이 안 좋아요. 유니온 모트리얼도 지금 이렇게 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20평선이 꺾어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세게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흐름이 좀 강력한 양봉이 좀 하나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줘 버리면서 이 차트를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좀 안 좋은 모양새 차트들은 조심해야 돼요. 성일 하이텍 뭐 거의 이제 조정이 없는데 좀 조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22평선하고 좀 만나는 자리, 왜냐면 이것도 1조 7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 22평선까지 좀 조정해주는 자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비캠도 좀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22평선 부근, 22평선이 올라오든지 얘가 내려오든지 이렇게 좀 이런 자리.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2평선 밟고 바로 올라가고, 여기서 22평 밟고 바로 올라가고, 여기 또 내려와서 좀 조정해주면 참고해야 돼요. 지금 원자재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22평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얘들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금량도 그렇고. 금량은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막 그냥 계속 올라가네요. 1조 매출이라는 뉴스를 붙여놓고는 뭐 그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보니까, 외인들하고 기관들 좀 팔아먹네요. 위에서 지금, 고점에서. 또 개인들만 또 여기서 들어오고 있고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고점 또 차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 SPO셀, 수소 관련주들 지금 242평선 맞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수소가 내려올 때도 요 22평선 무너뜨리지 말고, 이렇게 추세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얘를 돌파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쭉 밀려버리는, 지수하고 같이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 조금 안 좋은 모양이죠. 빠른 시일 내에 여기를 회복해주러 올라가야 됩니다. 범한프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흐름이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양봉들이. 그래서 전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새고, GS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밀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천연가스 같은 경우 뉴스 나오면 한 번씩 또 튕기지만, 이런 식으로 세게 무너질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박스권, 요 하단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고요. 천연가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또 120평선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도 좀 내려와서 120평선 부근에서 지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52평선 맞고 밀리고, 이런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이 여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도. 이런 흐름으로 차트가 52평선 무너지면서 내려온 차트는 반드시 양봉으로 이 50평선을 돌파하면서 뭔가 이런 작은 박스권,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요 W자, 그러니까는 역상봉, 이거 역상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상봉을 돌파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 전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바닥 따지기 작업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주산업, 요거 식량 관련으로 해서 반짝하면서 이게 무너뜨리고 반짝했는데, 아무튼 요것도 추세가 식량 관련해서 이 안에 추세에서 놀 확률이 높겠죠. 뭔가 더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도 뭐 박스권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은 밀리네요. 이제
그래서 대장 위주로 보는데 얘들은 좀 대장이 잘 많이 순환하니까 되게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거 대성창투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여기 양봉 나오고 있죠. 이걸 볼 때 차트를 볼 때 보면 바닥권에서 양봉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단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또 이게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더 이상 하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이제 5이평선 눕었죠. 12평선 눕죠. 그 다음 22평선 이제 내려와서 좀 더 눕죠. 이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쫙 눕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면 얘들이 양봉이 한 번씩 튕겨 나오면서 여기서 또 차트 흐름이 좀 이걸 이런 곳을 좀 돌파해 줘야 되거든요. 최소 바닥권 박스 상단을 좀 넘어서 줘야 돼요. 한 번씩 찔러주고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좀 찔러주면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매수 쪽의 지분, 이 매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힘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깨면 안 되고요. 자꾸 깨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현대 에버다임과 그 다음에 그 서암기계공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22평선 저항 맞고 계속 쭉 흘러내리는 모양새고, 또 매도를 강화시키는 모양새가 안 좋아 보입니다. 종목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뭔가 바닥 다지기가 나와야 돼요. 이 바닥 다지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콕 이렇게 솟구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차트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내려올 만큼은 거의 다 내려왔지만, 그런다고 해서 조금 일부는 뭐 봐도 되겠죠. 아무튼 돈이 여유가 되는, 현금 비중이 여유가 된다면 사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재건이 이제 이슈가 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돼야 되는데, 종전 뭐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 움직이고,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반드시 종전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종전 이슈가 나오면 아마 얘들이 반짝할 거예요. 그때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세력은 어디까지든지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력은 보세요. 쭉 빼버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종전이 나올 시점에서 한번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화폐 관련주도 바닥권에서 계속 다지고 있지만 거의 시장에서 소외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뉴스가 나와도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큰 이슈를 못 붙여준다는 뜻이거든요. KCT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주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짝할 때마다 그냥 수익 실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걸어놓고. 이상으로 내일 주도 테마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추석 끝나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바빠져 가지고 이제 영상을 아마 주말 위주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